이제 이런 논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. 이제 청간대 지지의 논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게 이제 이 12운성인데 12운성을 하게 되면 진짜 이제 사건의 방향성,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언제 종결될지 이런 그 시와 종을 갖다가 확인하기 굉장히 수월해요. 그 뭐냐면은 이것도 바로 보는 개업용으로 해드릴까요? 아니면 이론으로 해드릴까요? 그 책 보면은 우리 뭐 정말로 이렇게 쓸모없는 것처럼 썼다든지 해놨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 정말로 그 만든 사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다. 어째 이런 걸 다 저래 관찰을 해놨을까? 딱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흘러가는 방향이 뭐예요? 치사를 한번 장생 모교 그죠? 장생 모교 관대 근로 제왕 쇠 병 그다음에 사 유 절 양 이렇게 가잖아요. 이거는 뭐 다들 애우셨죠? 이게 머릿속에서 딱 보면서 탁탁탁 나와야 돼요. 실제로는 팔자 볼 때. 그래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빨리 보이거든요. 그거 잠깐만요, 손님. 이러면서, 표 보고, 이러면 손이 가거든요. 그러니까, 머리에 팍 되도록 습관을 팍팍 들이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뭐냐면, 우리가 이제, 가장 중요한 거, 혼자 공부해도 잘 이해 안 되는 걸 내가 제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. 양관과 음관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. 잘 보면, 결국 뭐냐면, 그 시간차 공격이라는 거 들어봤어요. 우리 그 배구할 때 시간차 공격. 팍 하면 한 손 헛질하고 뒤에서 팍 때리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은데 겨울에 바닷가 가보면 알아요. 바닷가 가서 하늘 딱 보면 해 뜰 때 보면 해는 떴는데도 땅은 안 따뜻하단 말이죠. 그게 한참 밝아야 땅이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. 해는 분명히 떴던 상태라도 그게 음간과 양간의 차이거든요. 음간은 뭐냐면 음간은 실물처럼 보면 돼요. 항상 실물. 실제 모양이고 양간은 갖다가 그러니까 그 이상이나 이념, 정신 뭐 이런 걸로 보면 돼요. 이념, 정신, 뜻. 병무경 임은 뜻으로 딱 봐가지고 돌리면 그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는 충이라고 정확하거든요. 그러니까 음간은 실제로 사물에 드러난 상과 같아서 이것이 비춰진 그림자 같은 상과 같아서 현실에 맞게 지가 적응을 해가면서 살아가거든요. 그래서 딱 그 병과 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 병이 어디서 장생을 합니까? 이제 병을 기준으로 어디서 장생을 하느냐면 인에서 장생을 하죠. 우리가 사물에서 볼 때 인에서 장생을 해가지고 모교, 관대, 걸로, 진, 사, 오, 미, 신, 유, 술, 해, 자, 추 이렇게 가죠.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태어나기는 인시가 되면 그 모습을 싹 드러냈다가 묘가 되면 떠오르면서 이때 사실 요렇게 가거든요. 기운이 진, 사, 오, 미에서 자신의 병이라고 하는 게 뿌려지는 모양이 처음에 요만큼의 빛을 비춰간단 말이죠. 자, 잘 보셔야 돼.
이렇게 이제 자신이 지상에다가 뿌리는 기운이 이렇게 가거든요. 가다가 쇠, 병, 사, 묘에 딱 들어왔다가 절, 태, 양 이렇게 딱 간단 말이에요. 그죠? 이거는 억수 순수하니까 누구나 딱 할 때는 야 그래 맞아 그렇게 될 거야 그런 것 같다 이러면서 다 인식을 하는데 왜 은간만 희한하게 그죠? 요 사하는 어디 갔노? 사하는 자리에서 이 정은 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죠? 여기가 장생지가 되고 그죠? 자기는 장생지가 되고 그러잖아요. 은간은 예. 그러면서 거꾸로 장생 여기서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사 묘 절태 이렇게 가느냐 그 보면은 진짜로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딱 보인다고요.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요 인묘에서 빛을 비추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는 어디서부터 정의 힘이 펼쳐지냐면 정을 열로 보라고 했죠. 열이 펼쳐지는 기간이 요게 장생 오력한데 걸로 제왕 쇠 병, 사.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실제 열은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해요. 이제 여기서 막 비추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목이 잡고 해가지고 요래 가다가 이것이 비춰지면 이빨에 올라간다고요. 이렇게 되죠. 요렇게 실제로는 열기가 여기서 비추니까 여기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. 실제 지상에서. 그렇게 해가지고 쭉 펼쳐지다가 여기 정오가 지났을 때 태양은 드디어 지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런데 열기는 이 열파에 의해서 밀려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. 이게 시간차거든요. 해가지고 음기는 음은 왜 그 세력에 이렇게 순응해 간다는 얘기 들어봤죠.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다가 요 자리에 올 때 자기 정의 입장에서 여기 장생 자리가 되잖아요. 그죠? 장생 자리가 올 때 이게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한 세력을 가진다는 거거든요. 이 병이 장생하는 만큼의 세력을 요때 가지는 거예요. 생의 세력 정도로. 했다가 이서 지도 팍 죽는 게 아니고 요 놈은 꺼졌지만 요 놈은 요렇게 가다가 드디어 요렇게 딱 세력을 잃어버리거든요. 자, 여름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. 낮에 뜨겁게 햇빛이 비쳤다가 술시만 되면 반드시 지죠. 그런데 더우면 요때까지도 그 세력이 쭉 펼쳐져서 우리가 밤 10시, 11시, 12시까지 열기가 남아있죠. 후끈후끈한 열대야. 그러다가 아무리 더운 놈도 이 축시가 되면 다음날로 싹 넘어 새벽 2시, 3시 되면 그때 전날의 열기가 싹 없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알겠죠? 그게 양간과 은간이 꼭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. 시간차라는 거죠. 하늘에서 기운을 뿌려주면 땅에서는 반응이 더디게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과정을 왜 알아야 되느냐? 그거 어디다 써먹는데요? 뭐 그거는 개업판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가르쳐 드릴게요. 자, 병을 갑일주다.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. 병을 식신으로 쓴다. 식신으로 쓴다. 그죠? 이 사람이 술련에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다. 술련에 사업했다가 요 술의 말쯤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쫙 펼쳐지다가 혹 망해버렸다. 해년, 자년, 축년이 가면 그죠? 이제 그 해년, 자년, 축년이 가면 인년이 오면서 다시 힘들게 자신의 밥그릇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다가 인해서 다시 장생을 한단 말이죠. 그러면 올해 같으면 2006년인데 2007년, 2008년, 2009년까지만 네가 버티면 2010년도에는 당신이 새로운 밥그릇을
가지고 또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. 한단 말이죠. 근데 정은 어떻게 가느냐. 정은 요때 안 망해요. 이렇게. 그냥 세력에 또 빌붙이 갖고 질질질질질질 끌면서 힘들게 하는데 이렇게 병처럼 팍 바닥으로 갔다 가는 게 아니고 얘는 질질질질질질 이렇게 끄면서 가다가 인묘도 병지사지죠. 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진을 이르러야만 지가 모양을 드러내요. 그러면 누가 고생을 오래 해요? 실제로는 정이 더 오래 한단 말이에요. 정을 식신으로 쓰는 사람이. 알겠죠?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거거든요. 그래, 이 사람이 정을 쓰고 있는 사람인지 병을 쓰고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본 다음에 병을 쓰는 사람이면 어려움은 정을 쓰는 사람보다 순간적으로 더 많이 오나 양간이기 때문에 양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탁 바닥을 치면 탁 바닥을 쳐버린단 말이에요. 치다가 다시 인해서 다시 장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정은 기회를 봐가면서 상황에 맞춰서 어찌됐든 버티면서 칠 듯 가다가 이렇게 길게 넘어간단 말이에요. 이 사람보다 힘은 덜 들지만 지도 괴롭게는 간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. 대신에 여름이 되면 더욱더 그 세력을 훨씬 크게 펼치는 거예요. 그래서 을을 정제로 쓰는 사람과 갑을 정제로 쓰는 사람은 완전 틀려요. 을이 찌그러져 있다가 빡 자기가 재산이 불죠. 순간적으로 확 불어나거든요. 이걸 재성으로 쓰는 사람은. 갑을 재성으로 쓰는 사람은 확 불어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단계 있게 막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이 음을 재로 쓰는 사람은 재물의 모양이 확 틀려요. 이게 이제 12운성으로서 그 사람의 그 살아가는 그 삶의 양상을 읽어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사주정설 같은 데서는 일본에 뭐 몇몇이 쓰는 학자도 있다. 그러고 뭐 적천순지 뭐 그런 책에 보면 뭐 그 목이 인에서 장생하는 목이 해에서 장생하는 건 이해가 되나 수생목 하니까 을이 해에서 사한다는 것은 목이 죽는다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. 그러므로 아무 의미 없는 거다. 이렇게 해놨거든요. 그런 책에는. 자기도 그 자체를 간지하게 아니라 오행학으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행학으로 보니까 그런 오류가 딱 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맞출 때는 기가 막히게 맞춰도 안 맞는 거는 이런 데서 왜곡이 싹 생겨버리는 거예요. 그 팔자 보는 게.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이런 데다가 이렇게 써먹는구나.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. 예. 도표에 나와 있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. 도표에 있는 거야. 예. 거꾸로 가는 거예요. 그도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. 책에도. 근데 사람들이 애울 때 장생목욕 관대 걸록 제왕이 거꾸로 돌아가잖아요. 해보면.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. 왜 음가는 거꾸로 가고 양가는 바로 가지 하면서 맨날 그런 생각 하게 돼 있거든요. 해봤지?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예. 음가는 뒤따라간다고 봐야 됩니다. 그렇지. 하늘의 뜻이 뿌려져야만 땅의 기운이 반응을 해서 펼쳐나가거든요. 그래서 속물이라고 하는 게 땅에 있는 것이 그 반응을 갖다가 나타낼 때 이렇게 그 상황과 그거에 맞춰서 싹 기회를 봐가면서 싹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음물들이 조금 간사스럽다 이래 봐도 되고 양간들 양일주들 있잖아요. 갑, 병, 무, 경, 임 일주들이 사람들이 보면 조금 더 단순해요. 음일주들보다. 음일주들은 안 되겠다 싶으면 싹 당길 수도 있거든요.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남자가 양적인 성질이 더 많잖아요. 그럼 남자들은 막 죽어보든지 가든지 막 이러면서 딱 가는데 여자들은 안 되겠다 싶으면 오빠 하면서 앵겼다가 지가 이기겠다 싶으면 반드시 약물을 짓밟거든요. 그게 음물과 약물의 그 성격이 차이라는 거예요, 그게.
그래서 지상에 일어나는 실물들, 묘, 그제, 오, 요런 것들은 그런 그 반응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. 그렇게 기회에 따라서 서서히 나타나고 서서히 사라지고.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들 이런 것도 5월의 을일주 이런 거 있죠. 5월의 을일주 이런 거는 내가 아까 풀로 그랬죠. 풀. 그죠? 풀로보라는 게 이런 사람 성질 억수로 급해요. 왜 그러냐면 5월달이죠. 5월달에 풀이 어떻게 자라대요? 아침 틀리고 저녁 틀리죠. 팍팍 자라죠. 번지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연을 잘 관찰하면 그대로 가요. 다음에 5월에 을일주들 한번 만나면 이 사람 성질들이 얼마나 급한지 한번 보세요. 이것 좀 해와라고는 다 됐나? 이래서 한다니까요. 알겠죠? 대신에 해월의 을일주는 오히려 너무 조용해지거든요. 위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어가지고. 겨울에 풀 피는 거 봤어요? 빼쩍 날라가고 이제 다 떨어져갖고 시들어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주 정적이 된다고요. 그래서 내가 아는 어느 도인이 있는데, 이분도 뭐 한의학계에서는 해완이형 원장님 알지? 박기성 교수님. 몰라요? 그 전설적인 인물 있잖아요. 이분도 5월에 을일주인데, 그 부원장, 책을 이만큼 일주일마다 사와가지고 이걸 다 안 읽으면 자기 성분에 안 풀리는 사람인 거래.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몇 권씩 주고는 내일 모레 감사문 싸웠나 이러면서. 그래갖고 2층에 있는데 뭐 해오라 이래갖고 좀 있으면 다 했나! 가져온다! 이러면서. 그 옛날에 박도사도 을일주인데 해생이고 월이 몇 월이었더라? 그 월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음물들은 그 계절이나 모양 따라서 모습이 많이 바뀌어 버리거든요. 하여튼 간에 하여튼 계속 글자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그런 거니까는 항상 책 사갖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연구들 좀 많이 해보시고, 예.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. 예, 수고했습니다. 예.